자,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적법한 점유 쪽이죠. 유치권자, 항상 그림이 왼쪽이 갑채무자, 오른쪽 글이 점유하면서 채권이 발생한 수리비, 공사비, 비용채권이겠죠. 이놈이 유치권자. 자,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는 당연히 불법 점유는 권리주지 않겠죠. 그래서 적법 점유. 교재 보시면 점유에서는 2번에 기억하고 오른쪽 니은이 제일 중요하죠. 기억, 유치권자 의리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의 유치물을 간접 점유합니다. 자,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똑같은 점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리 승용차를 옆집에 맡겨야 됩니다. 3자가 누구? 옆집이에요. 3자한테 옆집에 맡겨야 이게 괜찮은 거지. 오른쪽 니은 왕별 채권자 의리 왼쪽 놈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순간 안 돼. 승용차가 가반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한다. 이 간접 점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 이 단어가 뜨면 채무자 왼쪽 놈 가반대 맡겼다 그 얘기예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 그대로 가 소수로.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놈이 왕별이에요. 왕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지문 속에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 나온 순간 안 되지. 옆집에 맡겨야지. 가반대 맡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옆집으로 맡기라 했어. 옆집이 누구?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3번은 자, 봐봐요. 이것도 지문은 두 줄짜리로 나오지만 간단해요. 유치권이 태어나려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점유 두 개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점유하다가 채권이 태어났든 먼저 채권이 발생한 후 나중에 점유가 들어왔든 어찌됐든 두 개가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는 상관없다. 그게 3번하고 기억이에요. 자, 문장은 길지만 밑줄만 잘 치면 돼요. 3번 점유를 취득한 뒤 이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 자, 그러면 먼저 점유가 들어왔고 점유 밑줄 그 후 채권 밑줄 채권이 들어왔죠. 그러면 둘 다 채권 점유 들어왔죠. 이 시점에 유치권 성립. 자, 기억 한번 눈으로 읽는 거예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그 후 점유를 취득했네요. 그럼 밑줄을 어디에 두 개를 긁고 싶어요? 채권 밑줄 두 번째 줄 점유의 밑줄 하는 거예요. 처음 점유는 밑줄하면 안 돼요. 여기는 채권이 기억의 중간쯤 채권 밑줄 채권 발생 후 밑에 줄 점유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3번하고 기억은 반대란 얘기요. 3번은 먼저 점유 들어왔고 나중에 채권. 기억은 먼저 채권이 발생했고 나중에 점유. 결국 두 개 다 들어왔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그 시점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서는 상관없다. 이해하면 되고. 4번 따라서 적법 점유되기 때문에 불법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기억 니은 대본 판례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단서를 찾아낼 거 중심을. 기억 건물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합니다. 그러다가 이 건물에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유익비 비용채권이죠. 유치권 태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하지만 이 비용채권 유익비에는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과연 이 지문이 맞는지 아니면 장난을 쳐놨는지. 그럼 어디에 밑줄이 들어가야 돼요? 뭘 가지고 소수로를 판단할 거예요. 점유할 권리가 없구나. 권원을 권리로 읽어버려요. 점유할 권원이 없죠. 불법 점유야. 불법 점유. 그러면 아하 너는 점유할 권원이 없구나. 불법이구나. 불법 점유자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니은도 똑같아요. 전세권이 소멸했나봐. 소멸 후 이 전세권자가 주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목적물을 중축했대요. 자, 중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의 유치권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 싸움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범죄 흔적은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이 없겠죠. 그런데 주인하고 합의해줬으면 뭘까? 합의도 없잖아. 그러니까 불법 점유 비용 투하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판례는 점유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투하됐기 때문에 불법 점유 동네예요. 그래서 단어 두 개를 잡는 거예요. 기억. 아하, 너는 전멸 권한이 없구나. 소수로 불법 점유 태어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니은 전세권 소멸. 아무런 권리가 없구나. 권리 없는 상태에서 합의 없이 증축했으니까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 그래서 이렇게 중심만 잡고 소수로 판단하면 돼요. 애우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건 그냥 눈만 크게 뜨고 이해하란 얘기예요. 자, 입증 하나 갈게요. 자, 설명 들어봐요. 이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돼요. 그럼 적법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 누가 입증하느냐? 항상 입증 증명의 문제 소송에서. 그러면 의리 판사님 저의 이 건물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예요. 유치권자 의리 입증해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판사님 저는 적법 점유예요. 저 불법 아니에요. 이걸 유치권자 스스로 입증해야 되느냐? 자, 입증은 항상 적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로 들이대면 돼요. 항상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고 소극적 사실은 입증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소극적 사실은 입증이 불가해요. 항상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법한 점유다. 이 말이 불법 점유가 아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적법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판사님 제 점유는 적법입니다. 의리 입증해야 되느냐? 판사님 제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이걸 의리 입증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봐요. 불법 점유 아니에요. 불법 점유 뭔가가 아니에요. 없어요. 소극적 사실. 소극적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면 X지문이에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소극적 사실 입증 못하니까. 그래서 입증은 갑한테 넘어가서 갑이 판사님 얘 점유는요 불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이 적극적 사실을 상대방 채무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5번 볼게요. 5번 유치권자는 지유치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자, 불법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아닌 건 증명 못한다겠죠. 이 지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고 이건 X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 지문 제가 읽어드릴게. 유치권자는 자신의 점유가 불법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불법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 제가 써드릴게. 제가 오후 특강에 항상 입증 지문이 나오면 적극적 소극적으로 하면 풀린다겠어요. 불법 점유가 아님을 우리 지문이에요. 유치권자는 불법 점유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게 지문이에요. 그럼 이 지문이 맞는지 X지문이 장난쳤는지 내가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증명 입증이 나오면 뭘 입증하라고 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불법이 아님을 증명해라. 아, 불법 아니야. 자, 하나 더 넣을게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 더. 선의임을 증명해야 된다. 똑같은 우리 장난치는 지문이에요. 부존재를 증명해야 된다.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우리 지문이에요. 자, 그럼 5개 지문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더 할게요.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자, 6개 지문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맞는 지문은 6개 중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놈. 너 알았지? 악의를 증명해라. 무조건 맞는 지문. 스스로 저 몰랐어요.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무조건 X. 몰랐어요. 자, 중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없어요. 소극적 사실. 불법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X. 다 소극적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몰랐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X. 불성취 입증해라. X예요. 아니 불, 아니 부, 몰랐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런 걸 증명해야 된다면 무조건 다 X지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무슨 사실이에요? 소극적 사실이에요. 소극적 사실은 입증을 못한다고. 그래서 몰랐어요 증명해라 X, 아님을 증명해라 X, 없음을 증명해라 X, 부존재를 증명해라 X, 불성취 사실을 증명해라. 다 X 지문이에요. 입증은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증명해라.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입증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부 이걸 입증해라. 무조건 X. 그러면 존재를 입증해라 하면 맞는 지문이 되겠지. 성취 사실을 증명해라. 그러면 맞는 지문이겠지. 아니 불자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입증 지문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따라서 저 불법 아니에요. 이걸 입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하지 않고 입증 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갑이 적극적 사실인 너 불법점유잖아. 너 알았잖아. 입증은 채무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유치권자 스스로 아닌 사실을 입증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5번 유치권자는 지점유가 불법 아님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아니란 사실은 증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입증 지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 사실 나왔는지 소극적 사실 나왔는지 거기에 따라 OX 골라내면 돼요. 자, 괄호는 뭐냐? 점유하면 우리 점유권에서 점유하면 권리 적법 추정 법조문 혹시 기억나나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자, 요렇게 가도 돼요. 을이 점유하면 적법한 걸로 추정. 어떻게 보면 이걸 외워버리면 차라리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적법 점유한 걸로 추정. 추정되면 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괄호로 해도 돼요. 아니면 입증의 기본 룰에 따라 아님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 입증 못하니까. 소극적 사실로 가시든지 점유에는 권리적법 추정되니까 을 스스로 추정되면 입증할 필요는 없다. 요 괄호로 가시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성립 요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먹힌다는 얘기죠.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 유효입니다. 유효. 이거 5, 6번 나왔습니다. 작년 정답 지문이네요. 자, 이 배제 특약의 효력은 꼭 특약의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이 나오면 2번 지문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감녀 가센터 사장님 생각나시고 감녀가 사장님 제가 수리비 못 주더라도 유치하게 없기 콜 하면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따라서 비용 안 줘도 유치하면 안 돼. 근데 사장님이 유치해버렸지. 그러니까 감녀가 누구 불렀다? 신랑 불렀다. 남편 불렀다. 애인 불렀다. 특약의 당사자 아닌 남편 신랑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례를 기억하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제3자도 당사자 아닌 제3자도 이 특약 효력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성립 요건 맞췄어요. 자, 효력. 흑판 봐봐요.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유치권자에게 우리 법이 준 의무가 2개예요. 자,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도 나와요. 유치권자 을의 권리 당연히 저 못 줍니다. 유치할 권리 있겠죠. 두 번째 인호 왕별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을한테 경매권을 줍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습니다. 자, 제목 간이 변제 충당권이 뭐냐? 쉽게 지체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어떻게? 유치물 승용차로서 직접 변제에 나가는 거예요. 까버리는 거예요. 유치물로서 직접 쉽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있어요. 자, 이거 하려면 지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법원에 청구하라는 것까지 해야 돼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이 뭘까? 이 5글자에서 이 권리 내용을 내가 외워야 돼요. 건물에서 세조소 월세 받아서 내 공사비채권에 까나가는 거. 이것도 변제 충당권이에요. 그래서 월세 받아서 공사비 까나갈 수 있는 권리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치권자는 점유하죠. 비용은 언제 발생한지 알아요? 점유한 사람한테만 비용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유치물 점유하다가 필요비, 유익비, 보일러 수리할 수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가 상승시킬 수도 있겠죠. 비용은 무조건 인정돼요.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유치할 권리 당연히 있을 거고
경매권 외워야 돼요. 이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간이 변제 충당권이 있다. 과실수취권도 있다. 자, 유치권자 을한테 법이 준 의무 두 개. 자, 이 승용차든 건물이든 지가 아니죠. 남의 소유 건물이니까, 남의 소유 승용차니까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선관주의 의무. 그 다음 남의 승용차니까 채무자 값 승낙 없이 이 승용차 사용하면 안 되겠죠. 빌려줘서도 돼요. 안 되겠죠. 딴 놈한테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마라. 하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거. 그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설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 5개, 의무 2개예요. 권리 5개, 의무 2개. 크게 봤어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할 권리, 인도 거절이고 1번. 자, 2번이 나오죠. 2번. 모든 삼자한테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이기 때문에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그래서 삼자, 특히 경락인, 양수인이든 경락인이든 모든 삼자에게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있다. 자, 3번 기억, 4번 기억. 이놈이 왕별이죠. 자, 단어 잡고 가자겠어요.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면 무조건 서술로 가라겠죠.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구나. 그러면 중간 단어 안 봐도 된다겠어요. 무조건 경락인에게 이 경우라면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없다 하면 X 지문이 돼요. 기억도 똑같아. 압류 전에 유치권 취득했죠? 그럼 서술로 가. 경락인에게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요. 무조건이 뭐냐?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선순위 가압류 등기 박은 놈이 있든. 자, 봐요. 3번 다시 한번 이해시켜요. 유예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자, 용의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나와요. 전세권자도 나오고, 용의권, 사용수익권. 항상 2번이 경매친다고 해서 2번이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이라. 그러면 2번이 경매쳐도 이놈이 주인공이에요. 세입자가 내가 된다고 해서 나는 이미 들어올 때 후빠였죠. 나는 이미 후빠야. 나는 이놈을 이기지만 안 돼. 나는 이미 후빠였거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 들이댈 수는 없다. 모든 저당권 소멸. 1번 밑으로 싹 소멸. 그래서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나는 후빠라서 소멸. 후빠니까 경락에 들이댈 수 없다. 중간에 이사 가는 거예요. 하지만 유치권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쪼고 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경락인에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전이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든 3번 기억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박혀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압류 전 나오면 무조건 저당권이 먼저 박혀 있든 가압류 등기가 먼저 박혀 있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볼 때 굳이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 가압류 등기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진 거 이걸 읽어야 된다. 그냥 건너뛰어버린다.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굳이 이 판례인데 굳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어. 압류 전 동그라미 빵하고 압류 밑줄 전에 유치권 취득 밑줄 들이대 중간에 보지 말고 들이댈 수 있다. 맞는 지문 없다. X 지문. 압류 이제 가야지. 4번 이건 반대죠. 압류 후 채권자가 점유 이전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그러면 채권 들어왔고 점유 들어왔죠.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 하지만 유치권은 취득했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에 압류 후구나. 그러니까 너는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자, 기억. 압류 후 건물을 점유하는 채권자 채권 변제기 도래했어요. 그러면 점유 있고 채권 들어왔죠. 변제기 도래한 시점에 유치권 취득했어요.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에 압류 후에 동그라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고. 자, 얘기죠. 압류
후. 자, 채권 점유 이 시점에 유치권 취득한 거야. 하지만 유치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기 때문에 들이댈 수는 없다. 후 없다. 자, 점유 들어왔고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압류 후 채권 들어왔고 채권 변제기 돌아했죠. 그럼 이 시점에 유치권은 취득했어. 근데 유치권 취득 시점 압류 후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압류 전 동그라미 전 있다 후 없다. 왕별. 그래서 압류 후는 유치권 취득이라는 5글자가 우리 시험에 안 떠요.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채권 들어왔다. 점유 들어왔다. 채권 들어왔다. 이때 유치권 취득은 했지만 취득 시점이 압류 후구나. 그러면 소수로 가는 거야. 너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 전에 제가 4월달에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 공고 띄우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그거 하면 또 시간이 3분 5분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과거 강의를 가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중요하니까 전 있다 후 없다.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죠. 시효 완성 전에 왼쪽에서 소유자가 바뀌어서 쭈쭈쭈 시효 완성됐죠? 들이댈 수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중심 잡으라겠죠? 후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 후 없다.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지체문자 갑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시효하고 이 동네는 똑같아. 결론이 전 있다 후 없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 안 중요합니다. 5번 자 읽고 자 유치권자 을은 경락인 건물 경락받는 경락인에게 공사비 1억 네가 갚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경락인한테 공사비 1억 네가 갚아 할 수는 없다. 왜? 채권자는 항상 지채무자한테만 돈 갚으라고 해야죠. 자 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끝나요. 을은 지채무자 갑한테 공사비 1억 달라고 해야지 경락받은 경락인한테 들이댈 수는 있지만 돈 갚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치권만 행사하는 거지 네가 돈 갚아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지채무자 아닌 3자니까 경락인은. 이해하면 되고. 자 6번 소송이 걸렸습니다. 유치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판사님이 내 유치권 인정해 주겠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송 가면 무조건 주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단어가 뜨면 유치권자는 판사님 저는요 어떤 소송인지 알아요? 갑이 건물 반환 청구 소송을 건 거예요. 건물 돌려주세요 하니까 을은 판사님 제 얘기 들어봐요. 제가 공사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공사대금 1억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 행사 중인 거예요. 제 청구 기각시켜 주세요. 이렇게 저는 유치권으로 지금 건물을 안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해 줘야 법원은 판단해요. 판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주고 가만히 있는다 패소합니다. 무조건 소송이 져요.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한다. 자 주장했어. 판사가 인정해줬어. 아 당신은 유치권이 있어서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갑 패소시켜버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판결이 이렇게 떠요. 상환 이행 판결. 자 이 한자로 해석하면 돼. 상환 서로 이행해라 라는 판결이에요. 자, 이 단어만 이해해봐요. 상환은 서로 이행하라. 무슨 얘기냐? 유치권이 을한테 인정되면 판결문이 이렇게 떠요. 갑, 을은 유치권, 당신이 돈을 안 줘서 지금 유치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해요. 당신은 공사비 1억을 주시고 대신 을, 당신도 돈 받았으니까 건물 돌려주세요. 서로 상환하세요. 갑은 돈 주고 을은 건물 돌려주고 서로 상환해서 이행하세요. 이게 바로 상환 이행 판결이에요. 서로 돈 주고 건물 돌려주고. 이해됐죠? 상환 이행 판결.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갑 원고 전부 패소 X 절반 이기고 절반진 일부가 나야 돼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란 단어가 떠야 돼요. 왜?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죠.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어요? 왼쪽 놈 갑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해요. 상대방은 피고라고 해요. 자, 원고 우리 시험 지문은 전부 패소 판결이 나온다. 유치권 인정되면 전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X 지문이에요. 갑은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진 거야. 왜? 판결문이 상환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을한테 건물 돌려주라고 했죠. 절반은 이겼어. 일부 승소. 근데 자기한테도 돈 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부는 또 패소야. 절반 승소, 절반 패소지. 전부 승소, 전부 패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상언이행 판결은 소송 제기한 원고 절반 승소가 나오든 절반 패소 일부가 나와야지 전부 승소 전부 패소가 나오면 무조건 X 지문이에요. 자, 이런 거 어차피 흘러가니까 정답 지문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정답 지문은 하지 않아요. 왜 소송법 영역이라. 그래서 몰라도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 경매권이 있다. 그래서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소수로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하는 이 물건, 건물 경매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있다. 이걸 중간에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친지 알아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다. 그럼 순간 넘어가 버린다고. 그렇지. 우선 변제가 없기 때문에 경매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으로 가면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기억나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 있다. 왕별이에요. 왕별. 자, 2번 간이변제 충당권에 관한 법조문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이 유치하고 있는 유치물로서 승용차로서 직접 지채권, 수리비, 채권,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간이변제 충당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 청구해서 판사가 그렇게 하세요 허락했을 때 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 자,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이 건물 세조소 월세 수취해서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자, 비용. 유치물에 유치권자가 비용 지출했어. 그럼 무조건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비용 청구권은 무조건 인정된다. 비용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비용이 나오면 전세권자 필요비 그거 빼놓고는 다 인정됩니다. 자, 오른쪽. 이제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의 의무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선관지 의무 1번. 그 다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2번. 하지만 기억 보존에 필요하다면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승낙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3번 대본 판례 하나 할게요. 자, 봐봐요. 이거 할 거예요. 대본 판례. 의리 갑으로부터 주택 내부 공사를 의뢰받은 공사수급자. 자, 공사비가 나왔죠. 공사비 3천만 원 놨다고 해봐요. 근데 갑이 채무자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유치. 주택 유치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공사비 채권 3천만 원을 가지고 갑의 주택을 유치하고 있는 중. 자, 유치권자는 승낙 없이 이 유치하는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을은 유치할 때는 이러는 거예요. 사용하면 안 돼. 그냥 인도만 거절하는 거예요. 보통 유치할 때는 딱 시간 장치를 해요. 열쇠로 잠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노숙 형태로 작용만 하지 자기 집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건물 유치 중이 있죠. 그럼 그 속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유치는 열쇠 딱 걸어놓고 자기 집 가서 자는 거지. 유치 중인 그 상가 건물 거기서 숙식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는 아무도 없어. 플랜카드만 있어요. 그럼 얘도 플랜카드 유치권 행사자가 자기 집 가서 자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내부 공사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식구들 다 오라겠어. 식구들 오라겠어. 여기가 청평 호수 근처야. 그래서 다 내려와. 지금 나 유치권 행사 중이니까 우리 여기서 한 달간만 휴가 보내자. 이 주택에 승낙 없이 거주하면서 사용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용하면 안 되거든. 유치만 해야지. 자, 이게 사건이 왔죠. 갑이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를 한 사건이에요. 자, 왔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했기 때문에 의무 위반하면 소멸 청구로 방패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주택 거주 사용은 이걸로 봐버려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동그라미 빵하고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비록 승낙 없이 거주 사용하다 하더라도 이거 괜찮다. 보존, 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본 대법원 판례예요. 따라서 갑은 소멸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무자는 방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치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동그라미 빵 하시고 별 3개 하시고 3번에 별 3개 하시고 유치물이 뭐라고요? 주택! 여기에 중심단은 주택이에요. 주택의 거주 사용은 비록 승낙 없더라도 괄호 이거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서 의무위반이 아니에요. 의무위반이 아니니까 채무자 갑은 의무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자, 왜 이 판례가 나왔느냐? 이 대법관은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 중에 대법관 된 사람이 있고 도시 사람이 대법관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오랜만에 시골을 갔는데 이 대법관이 본 게 군데 폐가를 본 거예요. 노인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완전 잡초투성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사람이 안 살죠. 완전히 잡초투성이에요. 중간중간 막 폐가야. 그걸 본 이 대법관이 그래 주택은 사람이 살아줘야 이게 보존되는 거다. 그래서 주택이라면 여기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이 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주택만큼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봐요. 그래서 엄청난 판례가 나온 거지. 주택 거주 사용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 괜찮다는 거예요. 주택은 사람이 살아야 돼.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망가져 버려요. 이해 됐죠? 이거 도시 사람은 몰라. 시골 출신은 다 할 수 있어. 중간중간 폐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주택만큼은 이거 보존해주기 위한 보존 사용이다. 괜찮다. 의무 위반이 아니니까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대신 기억은 덜 중요해요. 자 봐봐요. 의리 한 달 동안 주택이니까 거주 사용은 괜찮아. 하지만 월세는 줘야지. 나무 부동산 사용하면 무조건 월세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채무자는 방패할 수는 없지만 월세는 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예요. 이것도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남의 부동산 사용하면 99% 부당이득 월세 주세요 할 수 있다. 월세 주세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항상 뭐로 해요? 월세 주세요. 내 토지 건물 사용했으면 월세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4번도 이해하면 돼요. 자 4번 대법원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유치권자 그 머릿속 오른쪽 놈이 왼쪽 놈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하고 있는 이 건물 유치물을 누군가 제3자한테 임대했대. 수톱 여기서 해결해요.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임대 세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돼야 하면 안 되니까. 저기 돼요. 이게 임대예요. 빌려주지 마라. 자 빌려줘서는 안 되지 승낙 없이. 따라서 이 임차인은 소유자 또는 경매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셔요?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에요? 적법 임차인이 아니에요. 적법 임차인이 아니에요. 왜? 승낙 없이 세받은 사람이니까. 따라서 이 적법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권리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래서 소수로는 너는 적법 임차인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했다.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승낙 없이 임대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알아야 이걸 풀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임차인은 적법 임차인이 아니다. 적법 임차인이 아니니까 당신은 자 봐요. 아무것도 할 수 퉁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있다 하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잡고 채무자 승낙 없이 임대했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돼. 머릿속에 굴려야 돼.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적 이딴 거 하면 안 되는데 따라서 임차인 너는 적법 임차인이 아니니까 너는 법이 대법원이 권리를 주지 않겠구나. 딱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유치권 소멸 멸실 혼동 포기로 소멸. 자 유치권은 저당권은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립니다. 점유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멸실 혼동 포기로 소멸할 거고 2번 부종성에 따라 주인인 채권이 소멸하면 종로민 유치권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 자 이제 3번 기억 처음 할 거예요. 저 위에 법 조문이에요. 이 조문이 되게 어려워요. 왜? 소멸시효 관련 조문이라. 자 설명 들어봐요. 일단 조문을 읽어볼게요. 유치권 행사는 지채권,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 지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뭔 소리까? 유치권 행사는 지체권 소멸시효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렵죠? 어려워. 왜? 우리가 소멸시효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 봐요. 채권. 의리갑한테 1억 빌려줍니다. 채권이 있죠. 채권은 변제기가 되면 1년 후 받기로 했어. 변제기. 그러면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10년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10년 동안 동가포 채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소멸돼 버려요.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러면 의리 동가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제 손을 봐야 돼.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권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 의리 지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소멸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진행되던 소멸시효를 언제 스톱시킬 수 있느냐. 이게 소멸시효 중단제도예요. 진행되던 제 손봐. 진행되던 소멸시효를 을은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언제? 지채권을 행사하면 돼요. 동가포 전화하면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돼요. 여기서 중단돼. 자, 그러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느냐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돼. 채권을 행사하면 중단돼요. 이 채권 행사는 동가포지. 내가 전에 빌린 1억 빨리 갚아. 벌써 5년 지났네 짜샤 이렇게. 그러면 동가포 한 5년 이때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느냐. 채권자가 지채권을 행사할 이 시점에 스톱돼. 자, 이제 갑니다. 을이 공사비 1억을 가지고 현재 이 건물을 유치권 행사 중. 자, 그러면 유치권 행사와 얘는 공사비 채권이면 소멸시효가 동가포사 할 때부터 진행할 거야. 채권 소멸시효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채권 소멸시효는 동가포 할 수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쭉 진행돼요. 자, 현재 진행 중이야. 그러면 언제 이 소멸시효가 스톱되느냐. 이 채권을 의리갑한테 동가포 공사비 1억 갚으세요. 채권 행사 동가포 이게 채권 행사예요. 채권 행사하는 이때 있다. 그러면 이때 진행되던 소멸시효가 스톱될 거야. 그러면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쭉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년 뒤에 완성이 되는데 얘가 유치권 행사 중이야. 유치권 행사는 뭐예요? 인도 거절이에요. 유치권 행사는 돈 갚을 때까지 나 당신 건물 못 줍니다. 유치권 행사. 채권 행사는 유치권 행사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치권 행사하고 채권 행사는 같다 다르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달라요. 유치권은 물권 행사하고 채권 행사는 채권 행사. 전혀 동네가 달라.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당신 건물 못 돌려드립니다. 인도 거절. 이게 유치권 행사 중인 거고, 채권 행사는 동가포. 이게 채권 행사예요. 따라서 아무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채권 행사로 볼 수는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가 있고 특별히 채권 행사가 없죠. 그러면 채권 소멸시효는 스톱되지 않아. 동가포 하기 전까지는 쭉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갑니다. 유치권 행사를 채권 행사로 볼 수 없어요. 동네가 다르니까. 따라서 아무리 당신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있죠.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자, 이 단어를 봐요. 유치권 행사를 채권 행사로 보지 않아요. 물권 채권 동네가 다르니까. 따라서 을이 아무리 좀 못 줍니다. 당신 건물 못 줍니다. 유치권 행사죠.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개로 진행하다가 언제 스톱되느냐? 채권 행사했을 때. 동가포 했을 때. 그래서 유치권 행사를 채권 행사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동네가 다르니까.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을 유치권의 행사는 지채권 소멸시효에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별개로 진행한다. 여기다 소수로 이렇게 붙이면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3번 기억 별 3개 하시고 3번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체권 소멸시효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체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 내용을 3번 법조문으로 어렵게 만든 거예요. 우리 법조문이 문어체가 많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법조문이 나오면 이 법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고 3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3번으로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X 지문으로 찍을 거예요? 3번 지문으로 나오면 이 법조문이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찍는 거예요. 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뜨면 다 맞는 걸로 찍어요. 법조문 아니면 대법원 판례 문구가 이래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조건 맞는 지문. 발송 후 사망했어. 괜찮다고 했죠? 우사피 조력 발생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걸로 찍어버려요. 이 법조문, 소멸시효 관련 법조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동네가 달라. 물권 동네, 쟤는 채권 동네니까. 권리 자체가 다르니까 유치권 행사는 저 못 줍니다 하는 게 유치권 행사. 채권 행사는 돈 갚으세요. 이게 채권 행사. 전혀 다르다. 따라서 아무리 의리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지채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그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 행사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지채권 소멸시효는 별개로 쑥쑥 진행한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이 말이 이게 같은 말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해봐야 돼. 이걸 내 거로 만들려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케이. 자, 이제 유치권 투기 소멸 사유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항상 소멸 청구권이죠.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권, 채무자의 소멸 청구권, 선권주의 의무 위반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쟁의에서 의무 위반했죠? 의무 위반했다 방패. 왼쪽 놈 채무자는 오른쪽 놈 유치권자 를 상대로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타담보 제공과 소멸 청구. 채무자는 왼쪽 놈 갑은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 찾아오기. 그걸 하겠어요.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자, 다음 페이지.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 그 점유는 생명이에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도둑놈이 승용차 훔쳐가면 바로 유치권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치권 소멸하니까 유치권 X, 물청 X 대신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자, 2번 덜 중요하죠. 대법원 판례 점유를 침탈당했어. 즉 승용차를 손님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어. 자,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는 못 들이대요. 점유물 반환조건 행사했죠. 그래서 이 승용차를 자기 카센터로 가지고 왔어. 회복했죠? 그러면 아까 훔쳐갔을 때 유치권은 소멸했을 거예요. 1번에 따라. 근데 승용차를 다시 가지고 왔죠? 회복! 그러면 소멸했던 유치권은 다시 살아나요. 되살아난다. 한자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중에 부활이 2개가 떠요. 물론 3개. 3개 뜨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보다 혼동이 훨씬 중요해요. 내가 저당권자인데 샀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 하지만 나의 소유권 취득이 무로 날아가 버렸지. 원인무효.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거기 부활이 넘버원. 넘버원. 이놈 한 번 나왔고 그놈은 한 3번 나왔으니까. 부활한다. 아멘. 부활한다. 아멘. 부활은 한자고 되살아난다는 한글이죠. 그러니까 되살아난다 뭔가 부활한다 하면 그냥 맞는 점을 찍어버려. 근데 부활하지 않는 게 있어. 포락. 멸실에서 토지 포락. 송토됐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아요. 거기는 한번 물에 잠겨서 소유권이 날아가면 성토, 흙으로 다시 육지 만들어도 살아나지 않아.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멸실, 소멸사유, 멸실에서 한번 소유권이 날아가면 그건 되살아나지 않아, 부활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 하나는 부활하지 않고 부활이 그래서 3개 지문이 떠요. 토지는 살아나지 않아, 소유권은. 하지만 혼동 동네, 혼동으로 소멸한 저당권은 부활하고 승용차 도둑맞아서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소멸한 유치권은 되살아 부활해요. 부활 안 된 놈 하나, 되는 놈 2놈.
안 중요해, 안 중요해. 혼동 그거 하나만 중요하고 뭐 할 거 많은데 안 중요한까지. 자, 저당권은 새로운 마음으로 10분 쉽니다.